제가 이게 건전지를 1차 전지가 1차 이 건전지를 수천 개 묶어 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기량을 통제해서 12.5V나 30V 이렇게 볼트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2차 전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수천 개를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12.5V, 30V, 60V, 120V, 110V, 220V 다양하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저는 이거를 2차 전지나 1차 전지를 같이 결합시키는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2차 전지만 있더라도 이렇게 1차 전지를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건전지 크기가 틀리더라도 마침 떨어졌다.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전기를 쓴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목적별로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가지고 목적별로 이것들을 여기다 갖다 쓸 수도 있고 이것다 갖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작은 거 단가 때문에 그런 거. 큰 건 1차 전지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것은 충전용 건전지고 충전 안 되는 건전지고 그것도 이제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목적별로 해서 충전용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가 틀리더라도 이렇게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변압할 때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변압 구조를 만들거나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굵기를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아주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변압을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거 모터 직전에선에 들어가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다른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돼요. 또 두께 같은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넣는다.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가로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납축 전지가 됐든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양극 전극제를 이렇게 수십 겹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는 것. 양극재의 어떤 그 금속을 같은 금속으로 서로 다른 금속염으로 전기의 전도가 틀려서 스파크 나서 불난다라는 것을 화재가 난다는 쇼트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것도 되겠습니다. 안에다가 전기 어떤 전해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움직이는 전해질이 움직이는 리튬 이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 코커스 구조,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입자 구조 대중소로 들어가 폭약, 장약의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우라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 세 가지를 섞어주면 융합폭탄이 포각 요격이 세진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에도 이렇게 폭약을 대중소로 이렇게 가루를 넣어주면 되게 위력이 세다. 다 이렇게 어떤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시면 제 기술이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시간 지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군의 어떤 폭탄 구조에도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언오프도 될 수 있어요. 언오프에서 위험하면 딱 어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파 방식으로 시간도 정해놓을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렇게 어떤 작동시킬 수도 있고 군의 드론도 조종할 때도 그래서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는 전파를 터뜨릴 수 없도록 다이나마이트도 위험하니까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암호 체계가 있어야지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영상 주인 다루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영상 인식 방식으로 얼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인식 방식으로 암호를 넣거나 비밀번호를 넣거나 해서 작동을 할 때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인전의 대전차질에도 언오프와 갖고 다시 해갖고 가기도 어프시키는 이렇게 같은 전파는 호출반은 틀리게 갖고 시간 지연 방식일 수도 있고 각각 터뜨리건 한꺼번에 터뜨리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뢰 같은 기뢰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서 언오프 시켜 주요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쏴버리거나 어뢰도 기뢰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폭탄 구조에 있어서
수리탄이다, 박격포탄, 자주포탄, 항공포탄, 한포탄, 이런 탱크포탄 이런 데도 타이머를 둬가지고 동시에 터지게 하면 굉장히 유력이 셀 텐데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일단 전파 방식으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또 암호 체계를 둬가지고 우리 외에는 터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암호 체계를 둬서 전용 단말기식으로 하거나 오늘의 암고 이런 것들도 둘 수 있습니다. 수리탄 투척기를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한 또는 유탄 발사기를 다연장포처럼 만드는 또는 이렇게 박격포를 이렇게 있다. 박격포 이렇게 개인 화기로 하나 갖고 다니죠. 그러면 그를 여러 개로 다연장포처럼 만들어서 내가 탁 누르면 동시에 터지는 구조. 탄을 안에다 넣고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터져서 나가는 구조. 이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기 안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공기가 움직여 탕 때려주면 되겠죠. 넷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발사도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유용하지 않나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항공폭탄에다가 또는 암포탄, 각종 탄에다가 어떤 작은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이것을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불붙게 하면 수리탄, 박격포탄 유력이 세겠죠. 유탄 발사기 유탄에도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군의 어떤 레이저 방공망이 됐든 레이저 공격 무기가 됐든 공격 무기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레이저가 있다. 그러면 레이저를 다연장포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출력으로 공격해서 적을 부상을 입히는 형태로 기관총처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것을 다연장포처럼 이렇게 각도를 벌려갖고 넓게 비산해서 대공 방어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포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대짜리, 중짜리 전력을 틀리기 위해서 강중약 이렇게 해서 가지고 목적별로 쓸 수 있다. 또는 그 중에도 강한 출력이 일어나는 것을 중간에 대중소로 해갖고 섞어 놓을 수도 있다. 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 카메라도 탑재해서 카메라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모든 망원경, 현미경, 군의 영상 감시장, 캠코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형태의 카메라 구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차량 이런 것들도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추적하거나 적 지휘관만을 살상하거나 그다음에 특정 차량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드론이다 그러면 5군데만 찍으면 제가 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자동 전쟁 수행할 수 있고 채공 시간도 정해놓고 목표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로봇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율주행 차량, 비행체도 배도 자율주행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인식해서 그것을 이렇게 고객이 몇 개 집어들었는지 하고 다른 경로로 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 들어가져서 계산도 자동 해줍니다. 재고 처리도 자동 해주고 RFID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쓰시면 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몇 개 집었는지 보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재고 파악을 하는데도 재고 관리에도 대응합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제가 CCTV를 컴퓨터에다 통합을 해가지고 모니터가 뭔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많이 답답하다. 그래서 유선 무선으로 묶어가지고 컴퓨터 통합해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수백 개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뭘 다 지켜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범죄가 일어나는 주요 장면을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경보를 울려주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술.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오산시 통합센터 이거 쓰시더라고요. CCTV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사람, 차량을 분별하고 눈, 코, 입, 그 사람 체중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전국에 동시에 찾아낼 수 있다. 수백만 대라면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그래서 유리석용 고등 그다음에 저기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네, 이것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를 인식해서 파악하셔서 재고 관리에 하거나 뭐 마트에 몇 명 들어 식당 몇 명 들어앉아 쓸 수 있다. 근데 SK 플래닛 같은데 SK 텔레메시티 이거 쓰시더라고요. 하청업체하고 카메라에 몇 명 드나들었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지하철 같은데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 같은 이런 장치에다가 먹기토끼 같은 장치를 달아서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몇 백만 개도 되겠죠. 와이파이나 다른 무선 송수시 장치,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한다.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또 블루투스 기술이었다고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주고받아서 블루투스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무선 충전에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충전 구조를 하나의 전파에다 100의 전파를 할 바에야 무선 충전 구조를 10개로 해가지고 10씩 둬가지고 하면 빨리 충전하고 사람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전파를 나눠서 할 수 있다. 또는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선 충전할 때 우리는 전파 받는 데가 10군데야. 너네는 한 군데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빨리 그 밑에 배터리를 달아 빨리 충전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사물 인터넷에서도 각각 어떤 다른 전파를 수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가정기기나 다른 걸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모컨 같은 데도 제가 무선 초연정 방식으로 바꾸자. TV 리모컨을. 그러면 그거를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TV 작동하고 조명 작동, 가스볼러 작동하고 냉장 작동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전을 이렇게 하시면 저기 하나 갖고 그 통합하면 될 텐데 삼성이나 LG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인데 거기 플랫폼에 다른 하청업체들이나 이렇게 호환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요. 우리 다 파형이 틀린데 좀 받아줄 수 있냐 그러면 거기도 서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 구조를 라디오처럼 수신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충전할 때도 제가 로봇이다, 차량이다, 뭐 비행체다 있을 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거 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너네는 충전하는데 한 군데는 우리는 10군데인데 이렇게 해서 5군데도 2군데도 되겠죠. 그래서 충전하는 데를 많이 하면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충전소에서 100의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잽싸게 전기선을 10개로 나눠서 10식으로 쪼개갖고 밑에다가 하부 구조로 이렇게 또 서브 전선을 각각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일단 배터리를 달아놔요. 그럼 빨리 충전된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전기를 잘게 쪼개서 충전하는 기술. 이론적으로는 비행체가 구름에 들어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은 막 허황된 소리라고 들리시겠지만 피레침에서 짝짝짝짝 해갖고 전기를 유도를 해요. 전기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피레침에서 이렇게 피레침도 이렇게 전기를 유도하는 방식의 피레침이래 안테나 구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식으로 5식으로 쪼개갖고 잘게 밑에 이렇게 서브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충전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그 배터리를 달아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배터리에다가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했으니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자동차 이렇게 연료도 변속기 없애버리고 화목날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량을 따라서 또는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연료량을 따라서 그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같은 구조에서도 이렇게 회전축이 2개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다가 밴딩 형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잘 안 물리게 해서 파워를 세게 한다. 또는 이거는 변속기 같은 데는 이런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회전축, 배 회전축, 모터 회전축에다가 대남 매듭꽂이 마디고 두툼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가 잘 전달이 된다는 기술을 쓰시거나 스크류 방식 또는 이렇게 해서 회전 구조를 넣어주거나 구조를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넣어줄 수 있어요. 한 포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한 포 안에도 이렇게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주고 바깥에 이렇게 한 포가 있잖아요. 한 포라든지 뭐든 포신에는 다 돼. 총신해도 되고 거기다 대남 매듭꽂이 마디고지 두터운 닝식으로 들어가겠죠.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압을 잘 견딘다. 또 유리 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면은 그 포신이 오래 간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발열에 작용하고 모든 어떤 회전축에는 이 기술을 씁니다. 뭐 이런 도라이바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스크류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전이 잘 되는 전동 땅 파는 전동기구 이런 데다도 회전 간격을 끝에를 회전수를 많이 줘서 땅을 파게 하면 잘 파진다. 나사 구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나사 구조에도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면 나사가 잘 파고든다. 석고보드에도 이 기술 회전 간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일정한데 이걸 틀리게 준다는 거죠.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십자나 일자 이 부분에 둔독을 둬가지고 잘 잠기고 잘 풀어지게 할 수 있다. 볼트 같은데 회전 간격을 틀리게 해서 이 부분을 너트를 넣잖아요. 이 부분을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면 잘 안 풀어져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또 올리면 딱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든 나사선 들어가는 데는 다 됩니다. 그래서 수도 체결 부분 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방 수전의 밑에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 자꾸 풀어지죠. 거기에도 회전 간격을 넓게 해주거나 사선으로 딱 올려서 딱 잠그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다른 장치로 거기다가 딱 잠궈 가지고 약간 이렇게 저기 좀뭐 어떤 이렇게 회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잠그면은 딱 넘어가는 구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하하 이게 애매하네요. 이렇게 회전 나사선이 있어요. 이건 좀 적합하지 않나? 그림으로 그릴게요. 회전 나사선이 있는데 잠그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단 잠금 장치를 주는 것처럼 여기를 힘으로 인위적으로 딸깍하면 딸깍 잠기고 잘 안 풀러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회전 나사선이 있는데 거기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그 부분을 딱딱 잠긴다는 거죠. 그다음 안 풀러지는 거. 나사에 있어서도 나사 볼트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모든 회전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만 두텁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손으로 딱 잠그면 잘 안 풀러지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